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로 예정된 공수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보단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속내가 뭔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40년직이라는 석동현 변호사가 사무실로 찾아온 기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밝힌 겁니다. 수사는 때가 되면 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법치주의에 어긋난 발상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예를 들어 내란죄를 조사한다고 합시다.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말도 다시 꺼냈습니다. 수사는 회피하고 재판에 나와 여론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헌법재판이란 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정돈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인데. 하지만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모순적입니다. 변호인단이 구성 중이라며 답변을 미루는 행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후보령이랑 변호인 회의를 제출해달라고 정한 시한인데 이거 제출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공수처든 헌법재판소든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한 변호사도 대통령 쪽이랑 최대한 연락을 피하고 있다. 다들 비슷할 거라며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변호사 구인난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러 변호인단 구성에 미적대는 건지 못 구하는 건지 불분명하지만 그러는 사이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공포는 물론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과 함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이를 거부한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은 모두 야당이 행사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국민의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한 대행은 현재 공석인 3명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 사안이라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죄 상설특검 절차까지 2주 가까이 미루며 사실상 국회의장의 최후 통첩도 거부했습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가동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수도권엔 HID 요원 40명이 급파됐는데요. 이들 중 5명에겐 선관위 직원 등을 납치할 임무가 있었는데 나머지 35명 중 일부가 무기를 휴대하고 지금까지도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북파공작원 HID 요원 40명이 속초를 떠나 수도권으로 잠입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대기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등의 납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40명 가운데 35명이 남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임무를 띠고 왔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HID 요원은 존재 자체마저 군내에서 극소수만 알고 있는 최정예 비밀 특수요원입니다. HID가 평소 하는 거 요인 납치하고 암살하고 사회를 혼란시켜서 비상계엄의 대의 명분을 갖게 하는 이들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건 내란 설계자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의 수첩에서 수거 대상, 사살이란 표현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HID 요원들에게 이런 임무가 맡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파견된 HID 요원 40명 중 일부가 여전히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무기까지 그대로 휴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투입된 그 일부 단위들이 아직 복귀를 안 했습니다. 무기도 아직 그 부대에 반납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눈에 띄지 않게 군복을 입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들이 소요 사태를 기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갈 때 공군 핵심 전력이 있는 청주 비행장에 폭탄을 투척해 부풍 조작을 기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성주 사드 기지 등에도 유사한 계획이 있다며 직속 상관의 지시만 따르는 이들이 5명에서 10명 정도로 팀을 구성해 지역에 따라 활동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별도 임무 수행을 위해 무기를 소지한 채 자대에 복귀하지 않은 요원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정보사 측에서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명태균 씨가 윤상현 의원이 자꾸 외교장관 얘기를 하며 형수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윤 의원은 완전한 낭설이라고 반박했고 민주당은 형수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맞섰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 3월 중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의 통화 녹음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형님, 내가 했지. 내가 원내대표 나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외교통상부에 어떻고 13년이 됐고 무엇이 어떻고 막 겨들자.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정부가 첫 내각을 꾸리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어 누군지 불분명한 형수가 등장합니다. 내보고 형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라 하거든. 안 그래도 일단 4시에 만나러 가야 그랬더니 니만 믿는다 했어. 외교통상부 장관은 원희룡이도 하고 싶어 죽을라고. 명 씨는 윤 의원이 대선 승리 회식을 하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걸 두고 잔소리도 했다며 친분을 과시합니다. 제발 좀 술 좀 먹지 말고 가리 가서 만나 있어. 그러니까 알았다 시킨 대로 할게거든. 예? 그 뭡니까 그 신문에 그 상태 안 좋은 것들 그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하고 술 먹고 앉아갖고. 공개된 육성에 대해 윤 의원은 선거법 재판을 받던 때인데 청탁이 말이 되느냐며 완전한 낭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입각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윤 의원이 비상계엄을 옹호한 이유가 드러났다며 대화 속 형수가 누군지 밝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